여러분은 SF 장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라고 하면 광활한 우주에서 펼쳐지는 모험이나 액션 혹은 스릴러,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만화 역시도 그런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장르인데요. 차갑고 넓은 우주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범죄자를 찾는 은하수사관이 맞이한 뜻밖의 운명을 다룬 작품입니다. 작품 속 대사는 부득이하게 가렸음을 알려드리며 시청 시 이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행성 위에 우주선이 한 대 떠 있습니다.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탑승해 있는데요. 이들은 이 행성에 착륙하려는 것인지 정확한 고도 등을 계산하며 준비합니다. 안전하게 행성에 착륙한 우주선, 그리고 이 우주선에서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남자의 이름은 UK. 그는 우주 전체의 이름이 자자한 은하수사관이자 범죄자의 목숨을 제거하는 심판관입니다. 24시간 내로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나선 UK. 이들이 이 행성에 온 이유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이 행성에 숨어있는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해서죠. 목표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주인공, 그리고 그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곳마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한 우주선들이 즐비합니다. 아마도 이 행성에 먼저 왔던 이들이 미처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우주선들 같습니다. 타겟이 사는 곳은 바위를 깎아 만든 곳이었습니다. UK가 다가가자 문이 저절로 열렸는데요. 아무리 숙련된 수사관이라고는 하지만 UK 역시도 이런 고립된 지형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 범죄자를 혼자서 상대하기엔 긴장이 될 듯합니다. 안으로 들어선 UK, 그가 들어서자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옵니다. 어디서든 나타나면 레이저건을 사용할 준비를 하는데요. 긴장하고 있던 그의 눈앞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의외로 그것은 우락부락하거나 기괴한 범죄자가 아닌 그냥 평범한 노파였습니다. 혹시 행성을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UK는 자신이 은하수사관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행성에 불시착한 여행객으로 위장하고 잠시 쉬어갈 수는 없는지 물어봅니다. 의외의 방문객이었지만 이런 방문이 익숙했는지 노파는 주인공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하며 그를 안으로 불러들여 휴식을 취하게 해줍니다. 안에서는 헬멧을 벗어도 된다는 말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을 벗는 UK, 그리고 헬멧을 벗자 드러난 그의 맨 얼굴을 노파는 유심히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데요. UK는 노파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며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자신이 이곳에 오는 동안 행성 위에 버려져 있던 우주선들입니다. 노파는 그 우주선들의 주인들은 모두 우주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하는데요. 그렇게 병에 걸리거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에 노파는 UK의 방문이 낯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설명을 마치는 동안에 주인공을 위해 손수 음식을 준비합니다. 따뜻하게 김이 나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변변치 않아 미안하지만 우주 식량보다는 맛이 있을 거라고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UK는 음식을 먹기 전 그 위에 무언가를 뿌려버립니다. 바로 어떤 독이든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입니다. 그 모습을 본 노파는 UK를 바라보며 조심성이 깊지만 자신은 독 같은 건 안 탔다고 말하는데요. 주인공은 버릇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해독제를 뿌린 음식의 맛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 UK의 옆에 앉아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노파,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인공을 쳐다보는데요. 노파에게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묻자 그녀는 주인공이 정말로 젊어 보인다며 UK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현재 25살이라고 대답하는 UK, 노파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그녀는 자신이 91살이라고 말해줍니다. 노파 역시도 원래부터 이곳에서 살던 것은 아니고 지구에서 살다가 이 행성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행성에 오게 되었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지 묻자 노파는 크게 입을 벌려 웃으며 UK를 가리키고는 자네 같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기다렸다고 말하는데요. 이 우주를 다 찾아봐도 젊은이들의 이야기보다 더 좋은 회춘약은 없다고 실없는 대답을 건네고는 UK를 손님용 침실로 안내한 뒤 푹 쉬라고 말해줍니다. 그가 침실에서 짐을 푸는 것을 본 뒤 노파는 문을 닫고는 어디론가 움직이는데요. 아까까지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꽤 민첩하고 빠르게 계단을 내려간 그녀는 갑자기 식탁에 걸터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파는 갑자기 왜 이렇게 우는 것일까요? 그렇게 노파가 식탁에서 한참을 우는 동안 침실에서 눈을 뜬 UK, 그는 침대를 밟고 올라가서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 위의 벽면을 조사합니다. 이 벽
벽면에는 구멍들이 나 있었는데요. 구멍을 잠시 건드려가며 조사하던 주인공은 가지고 있던 레이저건을 발사해서 구멍이 나 있던 부분을 뜯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몸을 집어넣어 안을 살피는 유케이. 벽의 안에는 알 수 없는 장치들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장치는 스위치를 누르면 파이프를 통해 수면가스가 배출되고 아까 봤던 침실벽에 난 구멍을 통해서 가스가 방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장치였습니다. 노파는 그동안 이런 방에 손님들을 재웠던 것입니다. 침실을 나와 집안을 조사하는 유케이. 다행히 노파는 울다 지쳐 잠든 모습이었는데요. 이를 기회로 삼아 좀 더 구석구석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찾아 조심스럽게 발로 문을 밀어 열어젖힙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내려간 유케이. 어두운 지하실에 익숙해지자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산더미처럼 쌓인 해골들이었는데요. 바로 아까 버려진 수많은 우주선들의 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말이 막혀버린 주인공. 도대체 노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유케이의 뒤에서 나타난 노파. 그녀는 아마도 지하실로 내려가던 그의 발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눈치를 챘던 듯한데요. 놀라서 레이저건을 겨누는 유케이에게 노파는 오히려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묻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한 휴식까지 취하게 해줬는데 어째서 자신을 의심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파의 질문에 유케이는 소리칩니다. 유케이가 밝힌 노파의 정체는 바로 우주마녀. 이 행성 근처를 지나던 우주선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고 선원들마저 실종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이 노파의 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여행객이라고 속일 필요가 없던 유케이는 자신이 지구 대통령 다모클레스의 명령을 받고 파견된 4급 은하수사관이라고 솔직하게 밝힙니다. 자기가 그 마녀란 증거가 어딨냐는 노파의 질문에 유케이는 아까 자신의 침실에서 본 장치를 설명하고 지하실 바닥에 있는 해골들을 가리키며 이 해골들은 그다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살점 하나 붙어있지 않은 유골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주병에 걸려 죽었다던 노파의 설명과는 다르게 누군가 일부러 이들의 살점을 발라냈다는 것인데요. 유케이는 마녀가 피해자들을 먹어치웠다는 것까지 밝혀냅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궁지에 몰린 우주마녀.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지게 되자 유케이를 공격하고 도망칩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바로 무기였는데요. 이 지팡이 끝부분에서 뭔가가 발사됩니다. 아마도 독가스였던 것 같습니다. 유케이 역시도 지지 않고 레이저로 대응합니다. 도망치는 마녀의 뒤를 쫓는 수사관 유케이. 마녀는 바위로 만든 집안 깊숙한 곳으로 도망치는데요. 이곳에는 검은색 구와 같은 형태의 장치가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유케이가 쫓아들어오자 마녀는 있는 힘을 다해 장치를 작동시키는 레버를 당겼고 장치에서 나온 강한 전자기장이 유케이를 공격해 그의 무기 레이저건을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주인공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큰 바윗돌을 집어들어 검은 구체의 장치를 향해 던져버리고 결국 구체는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마녀를 완벽하게 궁지로 몰아넣은 유케이. 마녀는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케이의 이야기를 들려달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부탁이니 들어주기로 한 주인공. 그리고 여기서 만화는 그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몇십 년 전 과거의 지구. 이 지구에서는 현재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지구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저항 세력과 혁명군들이 봉기했고 이에 맞서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계군단을 통해 인간 세력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혁명군의 중심 세력들 중에는 무서움을 모르는 젊은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혈기 넘치는 모습으로 정부군을 향해 공격을 시도하는 남자. 그렇습니다. 이 혈기왕성한 혁명 참가자가 바로 마녀를 잡으러 온 유케이의 과거 모습인데요. 임무를 완수하고 도망쳐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그는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과거 이름이 지금과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주인공의 옛 이름은 제스 미모리, 그리고 연인의 이름은 애니 쿠로즈카입니다. 유케이, 아니 제스와 함께 식사를 하는 애니. 조금 식었지만 그녀의 요리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주인공. 그는
애니에게도 혁명에 동참하자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은 그럴 용기가 없으며 다만 누군가 제스에게 해를 입히면 그때만큼은 용감하게 싸울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날 밤 같은 침대 위에 누운 두 사람, 애니는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제스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에게 결혼을 약속하겠냐고 묻고 주인공은 혁명이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애니는 당연히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복하던 순간도 잠시 혁명군을 내사하던 정부군의 손길이 주인공 커플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스 미모리를 기물파손죄, 국가모반죄 또 여러 혐의를 들어 체포하게 됩니다. 어차피 곧 혁명으로 인해 모든 게 끝나게 될 테니 제스는 금방 돌아오겠다며 애니에게 유리를 준비해달라고 능청스럽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가 체포되는 것을 본 애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여유 있는 척 허세를 부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체포된 제스에게 정부에서는 뜻밖에도 다른 식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바로 노동교화형이었는데요. 지구에서 15광년 떨어진 곳의 행성에서 수십 년간 노역을 마치면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제스는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우주선의 다른 혁명군들과 실려가던 제스, 30년간 목적지를 향해 우주선이 비행하는 동안 노화를 막기 위해 이들은 특수한 동면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주선이 목적지에 닿기도 전 혁명이 성공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우주선은 결국 도중에 다시 지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합 60년간의 우주 비행이었지만 동면에 빠진 주인공에게 그것은 단 2번의 수면일 뿐이었습니다. 지구로 돌아온 혁명군을 기쁘게 맞이한 새 대통령. 긴 시간이 지나 대통령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20번이나 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혁명군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을 불러 이른바 특급 칭찬을 건네게 됩니다. 대통령은 주인공 제스 미모리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동분자를 쫓는 4급 은하 수사관직입니다. 60년 만에 자신이 살던 곳에 돌아온 주인공 애니와 원래 살던 집에 다시 가봤지만 당연히 그녀는 그곳에 없었고 더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는 관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애니가 행방불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구를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녀를 찾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반동분자를 하나하나 처단하는 임무를 다하게 되고 이름도 제스 미모리에서 UK로 개명을 거칩니다. 마녀의 부탁대로 자신의 과거를 전부 말한 UK. 마녀는 설마 했는데 당신이 바로 UK였냐며 진작부터 그를 알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UK를 향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거의 혁명군이었던 UK가 왜 지금은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사라졌냐는 것입니다. 현재 그를 수사관으로 임명한 대통령 역시도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였는데요. 덧붙여 UK, 아니 제스 미모리의 연인이던 애니도 어쩌면 그런 대통령의 모습에 실망해서 그리운 연인 제스 미모리를 어떻게든 되찾기 위해 혁명군으로서 싸워왔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노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니가 지구에서 도망쳐 어떤 외딴 행성에 도착했고 곁에 동료들도 하나하나 목숨을 잃어가는 괴로운 시간을 홀로 외롭게 견뎌냈을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바로 모두가 그녀의 연인이었던 제스가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그를 기다리기 위해서 10년도, 20년도, 수십 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로는 숨어있는 애니를 찾기 위해 수사관들이 왔지만 그녀는 살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또한 살기 위해 그들을 잡아먹었을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기다리던 그 연인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스 미모리가 아닌 권력의 개 UK가 되어서 말입니다. UK는 아니 제스 미모리는 결국 모든 진실을 깨닫고는 애니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60년 전 자신이 떠나야만 했던 연인 애니 쿠로즈카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우주를 헤매면서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던 그의 연인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찾았던 연인 애니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던 것입니다. 주인공은 그 긴 시간 동안 우주선에서 동면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전혀 노화가 오지 않았지만 반면에 애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노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파는 아니 애니는 놀란 주인공에게 더 이상 당신이 사랑하던 그녀는 없다며 이제는 한 명의 추한 마녀만이 남았을 뿐이라
운명이라고 덤덤히 말합니다. 충격적인 운명 앞에 유케이는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애니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당신의 중요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하니 자신의 목숨을 빨리 끝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유케이는 어째서 아까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도 그것이 애니의 음식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는지 한탄하는데요. 바로 유케이가 음식을 먹기 전 해독제를 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독제가 음식의 맛을 모두 변하게 만들었기에 그는 그가 사랑하던 연인의 음식마저 알아챌 수가 없던 것이죠. 유케이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결국 옛 연인에게 무기를 겨누게 됩니다. 애니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해달라는 그에게 애니는 그를 유케이가 아닌 옛 연인의 이름이었던 제스로 부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결국 애니는 제스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힘없이 다시 위층으로 올라간 유케이. 그는 아까 전까지 애니가 음식을 조리했던 부엌에서 애니가 만들고 남은 음식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부엌 한 켠에 웅크린 채 해독제가 뿌려져 있지 않은 그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애니의 마지막 음식을 먹습니다. 과연 유케이는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슬픈 두 사람의 운명을 맞이한 행성에는 또 한 번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일본 만화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 데즈카 오사무의 단편 아다치 가하라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잘 알려진 우주소년 아톰, 밀림의 왕자 레오, 블랙잭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잘 알려진 그의 장편 만화들 외에도 이렇게 여러가지 단편을 그려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50년 전인 1971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자칫 차갑게만 느껴질 수도 있는 SF 장르의 서정적이고 아픈 이야기를 잘 녹여냈습니다. 엇갈린 운명 그리고 또 한 번 엇갈린 길을 통해 다시 만난 연인들의 슬픈 이야기에 대해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작품명인 아다치가하라는 원래 일본의 전설 중 하나인 쿠로즈카 전설에 나오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전설에도 비슷하게 마녀가 등장하고 주인공으로 승려가 나오는데요. 이 전설 속 승려의 이름이 유케이라고 합니다. 만화 속 유케이의 연인 애니의 본명도 애니 쿠로즈카, 즉 쿠로즈카 전설 속의 요소들을 따오면서 등장인물들의 이름 역시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없애야만 했던 운명, 마지막에 유케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많은 여운을 남기게도 합니다. 유케이는 과연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애니가 최후를 맞이해버린 행성에서 그 역시도 끝까지 떠나지 못했을까요? 미스터리 만화 리뷰 데즈카 오사무의 단편 아다치 가하라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